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커뮤니티 어바웃의 상담심리사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치트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팅 주선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사실 저보다 소개팅 주선 많이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봤는데 한 30에서 40번 정도 제가 소개팅 주선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결혼 정보업체. 아니, 제가 소개팅 주선을 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운동선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소개팅 주선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소개팅 주선을 많이 하면서 보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소개팅에서 조금 더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소개팅을 시켜줄 때 물어보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싶냐?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어떤 게 제일 답변이 많을 것 같으세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외모가 제일 많아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아유 더러운 외모지상. 그래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개팅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물어보겠죠. 어땠어?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와요. 너는 나랑 절교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또 많은 경우들은 너무 좋았다, 고맙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죠.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좋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요인이 뭐냐면 잘 맞는다, 잘 맞는 것 같아,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잘 맞는 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물어보고 다녔어요. 물어보고 다니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엑셀 같은 데 정리도 했었어요. 잘 맞는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맞는 사람이라고 느끼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이것도 살짝 모자라지 않나요? 말이 잘 통한다? 말이 잘 통한다가 대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막 물어봤어요. 아니, 말이 잘 통한다라는 게 뭔데? 어떨 때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는데 막 물어봤어요. 되게 가지각색의 대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제가 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의 어떤 연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수년간의 어떤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뭘까요? 자, 사람들은 언제 말이 잘 통한다라고 느꼈냐면 소개팅에서 다른 게 아니라 지가 편하게 말을 많이 하고 오면, 지가 편하게 많이 떠들고 오면 이 사람과 말이 잘 통한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잘 맞는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죠. 좀 어이없지 않나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소개팅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가 편하게 말을 많이 하고 오면 상대방과 자기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하물며 우리가 되게 잘 맞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려면 상대방이 편하게 많이 떠들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죠? 여기서 치트키가 나와요.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경청이 뭔지는 아시죠? 매우 잘 듣는 거를 경청이라고 하죠. 이 경청이야말로 소개팅에서 가장 강력한 치트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치트키라는 표현까지 쓰냐? 치트키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제 나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외모도 호불호가 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저도 듣고 믿을 수 없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송중기가 못생겼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외모는 호불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어떤 본능적인 이끌림이라는 거를 갖게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 아기 때 울면서 웃으면서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막 하게 돼요. 이 표현을 해야만 누군가가 나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음식을 주는 거죠. 재워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생존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엄마를 왜 좋아해요? 우리의 이런 표현들, 뭐 울고 떼쓰고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보통 엄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인간은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치트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여러분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경청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꼭 소개팅뿐만 아니에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이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잘 못 듣게 돼요. 예컨대 막 소개팅 나가면 이래요. 어디서 막 본 거는 있어서 어떻게든 칭찬하려고 뭐 오늘 머리가 뭐 아름다우시네 뭐 이런 소리 한다든지 또 맞아 그런 거 엄청 많죠. 어떻게든 공통점 찾아가지고 엮어보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뭐 어디 사세요? 수원 살아요? 저는 성남 살아요. 우린 모두 경기도민이네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가 잘 듣는 것 자체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경청의 태도란 어떤 것이냐? 사실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눈 맞춤.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내 눈을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눈을 마주치는 게 왠지 이상하게 좀 어색하고 뭐좀 뻘쭘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눈을 잘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럴 때는 꼭 눈이 아니라 뭐 미간이라든지 뭐 이마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뭐 여기 주름이라든지 이런 데를 쳐다보면 그냥 상대방은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 컨택에 대한 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과하게 하진 마세요. 뭐 아이 컨택 하라고 해서 막 말해봐 이런 말 못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방 쪽을 향해서 보면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울이냐? 이론상은 15도를 기울이라고 해요. 15도. 근데 말이 15도지 그게 어떻게 15도를 딱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으로 살짝 몸을 숙이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언어적인 반응. 언어적인 반응이 중요해요. 언어적인 반응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요? 그렇군요. 뭐 맞장구라든지 이런 음성으로 하는 반응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언어적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비언어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적 반응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예컨대 이런 것들이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뭐 질문을 할 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혹은 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막 이렇게 박수를 친다든지. 그리고 표정들 역시도 비언어적인 반응이. 생각보다 표정을 많이 신경을 안 쓰세요. 가장 최악은 언어적인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이 굉장히 불일치할 때예요. 예컨대 오늘도 그런 일 있었어. 어디 카페를 갔는데 종업원이 말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반응은 어서 오세요. 근데 표정은 이러고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전혀 어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개팅 자리나 누군가를 만날 때는 자기가 말하는 거와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하죠. 소개팅에서도 예컨대 이럴 때 진짜 많아요. 오늘 옷이 너무 예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옷이 되게 예쁘시네요 하나도 칭찬으로 안 들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반응, 언어적 반응 이거 둘 다 과하면 안 돼요. 예컨대 막 얘기하는데 네네네네네 막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이거 다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하게 되냐면 자기가 무슨 말 할지 신경 쓰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 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질문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폐쇄형 질문은 이런 거예요. 같이 뭐 파스타를 먹고 있다고 쳐봐요. 파스타 맛있으시죠? 이건 폐쇄형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맛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뭐 혹은 그냥 그래요. 이 세 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하고 대화가 끝나게 되죠. 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파스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자유롭게 마치 주관식 답안처럼 뭔가 얘기를 더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가 조금씩 풍성해지는 거죠.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경청이라는 주제는 뭐 꼭 소개팅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청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아까도 말했듯이 뭘 말할까를 신경 쓰지 잘 듣는 거는 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